방산주는 안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투자자의 판단을 가장 먼저 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국방주니까 그냥 들고 가면 된다고 단정하는 순간 위험은 이미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차분합니다. 시장이 요동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얼굴을 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얼굴 뒤에서는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과 이익률을 직접 흔드는 사건이 동시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며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노스롭 그루먼 이야기입니다. 장중 흐름에서 노스롭 그루먼은 560달러대 중반에서 거래되며 전일 대비 대략 1% 오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장중 저점은 560달러대 초반, 고점은 568달러 근처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하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바로 묻게 됩니다. 왜 지금 오르느냐는 질문입니다. 리스크가 끝났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시장이 보고 싶은 미래를 앞당겨 가격에 얹어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노스롭 그루먼을 미스터리하게 만듭니다. 노스롭 그루먼은 체급이 큰 회사입니다. 1939년에 설립된 미국 항공우주 방산 기업이며 직원 수는 대략 9만 7천 명 수준입니다. 항공우주 방산 산업에 속하고 산업재 섹터로 분류됩니다. 매출은 대략 410억 달러, 순이익은 대략 40억 달러로 요약됩니다. 시가총액은 대략 810억 달러, 유통 주식수는 대략 1억 4천만 주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대략 28달러, 주가 수익 비율은 대략 20배로 표시됩니다. 배당은 연간 대략 9달러대이고 배당 수익률은 대략 2% 안팎입니다. 배당 날일은 2025년 12월 1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분석가 컨센서스는 매수 쪽에 기울어 있고 목표 주가는 대략 640달러대로 제시됩니다. 다음 실적 발표 일정은 2026년 1월 29일로 잡혀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전형적인 대형 방산주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이 종목의 핵심 리스크는 숫자 바깥에서 자라납니다. 그 리스크의 이름은 센티널입니다. 미국 공군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입니다. 타임라인은 2020년 9월 8일에 시작됩니다. 미 공군은 기존 지상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력을 대체하는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계약을 노스롭 그루먼에 부여했고 공개된 규모는 대략 13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초대형 방산 개발은 보통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요구 성능을 확정하고 기본 설계를 마친 뒤 중요한 설계 검토라는 큰 관문을 통과합니다. 이 관문은 설계가 충분히 성숙했는지, 더 큰 제작과 시험 단계로 넘어가도 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시제 제작과 시험을 거쳐 자격 검증을 하고 마지막에 양산으로 들어갑니다. 일정이 늦고 비용이 늘어나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심각한 비용 초과 경고가 뜨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핵 억제력처럼 국가 핵심 전력 사업은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더 엄격한 관리로 충격을 줄이는 방향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센티널은 그 일반적인 흐름을 깨뜨립니다. 2024년 1월 18일 미 공군은 센티널이 넌 맥커디 규정상 중대 위반, 크리티컬 브리치에 해당한다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넌 맥커디는 쉽게 말해 비용이 기준선을 크게 넘으면 그냥 계속 못 가게 멈춰 세우고 왜 계속해야 하는지 다시 증명하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강한 재검토가 붙습니다. 왜 비용이 들었는지 원인을 따지고 일정과 범위를 재조정하며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 다른 방식이 더 합리적인지까지 다시 살펴봅니다. 투자자에게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방산 계약은 매출이 커 보여도 원가 통제가 무너지면 이익률이 장기간 눌릴 수 있습니다. 매출은 유지되는데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 충당이 숫자에 찍히는 충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즉 펀더멘털에 바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미스터리는 깊어집니다. 보통 크리티컬 브리치가 발생하면 시장은 한동안 프리미엄을 낮추는 쪽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크가 확정되고 기준선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는 할인하려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센티널은 불확실성이 한 번에 확정되지 않는 성격을 가집니다. 구조조정은 길고 정보는 조각조각 나오며 기준선은 다시 그려집니다. 투자자에게 가장 힘든 것은 손실 자체가 아니라
손실의 경계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을 두고도 해석이 갈립니다. 누군가는 국가 사업이니 결국 계속 간다고 보고 안도합니다. 누군가는 계속 가더라도 비용 부담이 어디로 귀속되는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경계합니다. 두 해석 모두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합리적 충돌이 시장이 결론 대신 추측으로 거래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펀더멘털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또 다른 단서를 내놓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노스롭 그루먼은 센티널 발사 지원 시스템에서 중요한 설계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설계 검토 통과는 진척의 상징입니다. 통상 이 관문을 통과하면 제작과 시험, 자격 검증 단계로 넘어갑니다. 정상적인 프로젝트라면 투자자는 그래도 앞으로 간다는 사실에서 안심을 얻습니다. 하지만 크리티컬 브리치 이후라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진척은 좋은데 비용 통제가 회복됐다는 증거도 함께 나왔느냐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용과 일정의 안정이 먼저 확인되고 그 다음에 진척 뉴스가 확신을 줍니다.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이례성은 앞으로도 센티널 관련 단서 하나하나가 주가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암시가 됩니다. 투자자는 결국 같은 문장 안에 희망과 의심을 함께 넣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전혀 다른 방향의 서사가 등장합니다. 프로젝트 탈론입니다. 2025년 12월 초 보도에서 노스롭 그루먼은 자율 윙맨 성격의 무인 체계를 공개했고 설계에서 조립까지 대략 15개월, 첫 비행 목표는 대략 9개월이라는 속도를 강조합니다. 자율 윙맨은 사람이 타는 전투기 옆에서 무인기가 팀을 이루어 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입니다. 위험구역을 먼저 들어가 정찰을 하거나 추가 무장을 싣고 지원 공격을 하거나 때로는 미끼 역할로 사람의 위험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핵심 전문 용어는 개발 사이클과 단가입니다. 군이 이런 개념을 진짜로 채택하려면 멋진 영상보다 얼마나 빨리 만들고 얼마나 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방산 조달은 점점 속도를 요구합니다. 민간 기술 기업들이 방산으로 들어오고 전력도 반복 개선하려는 흐름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통 방산 대형사의 약점으로 지적받던 느린 개발 사이클을 노스롭 그루먼이 정면으로 흔들겠다는 메시지가 탄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미스터리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방산사는 정부 예산과 공식 프로그램이 확정된 뒤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을 회사가 전부 떠안기보다 정부 프로그램 안에서 단계적으로 보전받는 구조가 흔합니다. 그런데 탄론은 자체 자금 기반이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투자자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조달의 룰이 바뀌어서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 수주를 못 잡는 시대가 왔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센티널로 흔들린 신뢰를 다른 성장 이야기로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센티널이 길어질수록 다음 세대 일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가설도 가능합니다. 이 가설들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탄론이 실체 있는 성장의 시작인지, 상징이 과도하게 부각된 것인지 아직 판단할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면 가격은 이야기로 움직이고 작은 뉴스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골든돔 내러티브가 더해집니다. 최고 경영자가 골든돔이 기존 기술과 새로운 역량이 섞이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골든돔은 단일 무기보다 통합 방어망에 가깝습니다. 센서와 위성, 요격체, 지휘 통제, 데이터 연결이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체계 사업에서 돈이 되는 핵심은 제품 하나가 아니라 통합자 역할입니다. 통합자는 여러 기술과 업체를 하나의 규칙으로 묶고 표준을 만들며 업그레이드와 유지, 확장까지 긴 매출 흐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골든돔은 테마처럼 보이지만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장기 수주 파이프라인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가능성의 말이 많고 확정의 말이 적습니다. 그래서 또 미스터리입니다. 기술적 구조도 이 혼란을 비춥니다. 52주 범위는 대략 430달러대에서 640달러대입니다. 현재는 560달러대 중반이고 장기 추세의 상징인 200일 이동 평균이 566달러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그 경계선 부근에서 흔들립니다.
상대 강도 지수는 대략 44수로 중립 하단입니다. 이동 평균 수렴 확산은 음수로 표시되어 중기 모멘텀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벗 기준선은 553달러 부근, 지지 구간은 548달러와 545달러 부근, 저항은 560달러대와 566달러대로 제시됩니다. 장중 변동이 정확히 이 가격대에서 형성됐다는 사실은 시장이 내러티브 싸움의 한가운데서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무겁지만 분명합니다. 노스롭 그루먼의 내러티브는 두 가지 확인을 기다립니다. 첫째, 센티널의 비용과 일정이 더 이상 시장을 놀라게 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되는지입니다. 둘째, 프로젝트 탈론과 골든돔이 상징을 넘어 실제 예산과 계약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상방 시나리오는 센티널이 추가 충격 없이 구조조정의 윤곽을 잡고 차세대 서사가 수주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목표 주가로 제시된 640달러대는 기대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중립 시나리오는 센티널 불확실성이 길게 남고 신기술 서사가 아직 계약으로 증명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201선 부근 박스권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방 시나리오는 센티널에서 비용 충격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프리미엄이 할인되고 지지 구간 시험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전략은 가격대로 단순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단기는 560달러대 초반을 핵심 방어선으로 봅니다. 이 구간이 깨지고 560달러 아래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단기 포지션은 방어가 우선입니다. 반대로 560달러 근처 고점을 재돌파하고 유지하면 단기 추세는 위로 열릴 수 있습니다. 중기는 566달러대 201선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선 위 체류가 길어지면 시장은 센티널 리스크를 소화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래 체류가 길어지면 553달러 피벗과 548달러, 545달러 지지 구간까지 열어두는 관리가 합리적입니다. 장기는 확인이 전부입니다. 센티널이 안정화되고 탈론과 골든돔이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 신호가 확인되면 640달러대 재도전은 논리적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센티널이 다시 충격을 준다면 장기 포지션은 비중과 기준선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밸류스터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또는 상장 예정 주식과 코인 종목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제보 하나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시청과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 덕분에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